결국 이 문제가 다음 대선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이자 화두로 될 텐데 그것을 누가 잘 실현할 수 있느냐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겠는가. 세월호의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왜 세월호가 침몰을 했느냐의 진상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수백 명의 국민이 뱃속에 갇혀서 수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국가, 그때 공권력, 그때 정부, 그때 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국민과 똑같이 텔레비전으로 배가 침몰하는 과정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국민의 생명이 그렇게 경각에 달려있을 때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제대로 국가가 작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의 질문에 직면해야 했는데 그것에 바로 답하는 일을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됐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그런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정상화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저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불완전했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권력기관들을 개혁하는 일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상에서의 댓글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상에서 이른바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죠. 이 민주주의의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훼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이렇게 국가 권력의 비정상적, 비민주적 작동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 상당히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이르지만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킬 정도로 남북관계에 큰 전환이 왔던 건 사실인데 현재는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사실입니다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하는 큰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틀림없이 성공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기초를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기초를 놓는 일이 여전히 난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된 나라라고 다 평가받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여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의 그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불평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어떻게 완화하고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저는 그것이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초석을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민주당 정부 또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임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의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높여가지고 소득을 높이겠다, 소득의 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또 하나는 생활비를 줄여서 다시 말해서 여러 생활상의 요구를 국가의 복지체계로 감당해 줌으로써 생활비를 줄이게 하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득의 격차를 줄이겠다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왔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제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는 비난과 비판 때문에 크게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득의 격차와 별개로 이 자산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크게 도사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국민적인 각성과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저희들만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죠. 이 자산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부동산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이렇게 이제
자산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모든 국민들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일확천금하겠다고 하는 데서부터 국가가 이걸 자산의 격차를 줄일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해법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소득의 격차와 더불어서 자산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사회경제적인 양극화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초보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했었던 문제이지만, 이게 다음 정부 또 다음 대선의 핵심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야당 후보들한테서는 그런 말씀을 크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을 중심으로 출마 선언이라든지 최근에 첫 번째로 꺼내든 주요 정책 공약들을 보면 전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노선이라든지, 또 거기 더 나가서 기본주택, 또 이런 것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역시 씨앗 통장이죠. 예.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적립을 시작해가지고 20세가 되면 1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본 자산을 만들어 주어서 이른바 그 자산의 격차에서의 출발선을 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 아닙니까? 김두관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산제, 또 국민자산주택, 이런 개념을 꺼내들면서 이게 자산의 문제, 자산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처방들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토지공 개념을 도입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법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에 더해서 신복지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자산의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거는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국민의 삶에서 제기되는 여러 수요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생애 맞춤형의 복지 정책들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이슈인 그 공정과 공생의 과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큰 정책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단과 틀리지 않는 처방들을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런 민주당의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최대 정책 공약이었는데,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가 아이들 점심을 학교에서 먹이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급식비가 한 달에 한 5만 원, 조금 더 많게는 한 6, 7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공약에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 그거는 이제 국가가 국민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챙겨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선언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때로부터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 뒤에 10월 달에 열리는 저희들 전당대회에서 상무일반, 그러니까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이런 상무일반의 공약들을 내걸면서 점점 당의 강령화 시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당의 강령으로 만들고, 이렇게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과제가 이 시대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추진해 왔는데,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로 보고 추진해 왔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다음 대선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이자 화두로 될 텐데, 그것을 누가 잘 실현할 수 있느냐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10년 전부터 정치활동을 해왔던 분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없던 민주당판 이준석을 갑자기 막 길러내서 내세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준석의 바람이 불었던 거는 그가 젊은 세대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그렇게 여야 정치권이 이런 그 국민의 삶의 문제, 특히 청년 세대들의 어려운 처지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변죽만 두드리는 문제에 대한 폭발적인 어떤 저항의 양상으로 이준석 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년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처지와 조건이 근본적으로 너무 다르지 않은가. 이것이 그 부모의 자산 또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계속 대물림되고 이것이 극복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라고 하는 점을 또다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제대로 된 처방을 놓고 정말로 굳은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엄청날 거거든요. 이것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이런 의지의 정치인이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겨루는 것이다. 결국 정책과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